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테슬라의 주가 이야기. 사실 오테라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궁금하신 건 네. 진짜 테슬라의 주가가 언제 작년, 재작년처럼 더 많이 올라갈까? 이걸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사실 2월 초에 되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죠. 한국에서도 유명한 돈나무 언니라고 좀 아시나요? 캐시디 우드. 캐시우드죠. 네. 화면 좀 아크인베스트. 보여주시겠어요? 네.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 분이 많은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면서 아주 재미난 표현들을 썼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네, 그래서 캐시우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얘기를 좀 직접 보겠습니다. 화면을 꺼주시고요. 그러면 캐시우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좋죠? 캐시우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180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80달러 있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인터뷰를 2월 초에. 우리는 테슬라 투자 모델을 우리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베스먼트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먼트의 웨브사이트에 실제로 가 있고 저도 그걸 보고서 이걸 오늘 분석을 했는데요. 뭐라고 써 있던가요? 테슬라의 주가가 2026년에 1,500달러 가겠다라고 써 있어요. 1,500이요? 네. 1,500. 근데 캐시우드가 얘기하니까 이게 1,500달러? 신뢰도가 있는 거죠. 돈나무니 우리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엄청나게 돈을 사실은 수익이 많이 났었죠. 돈을 집어주신 분들도 많고. 근데 요즘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그러게요. 거예요. 자기가 비전들을 얘기하면서 여기 ETF에 많은 투자금을 또 모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2026년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조금 오버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근데 논리 구조를 봐야 그쵸. 정확하게 무슨 비판할 수 이유 있고 때문에 네, 그러면서 1,500달러까지 2026년까지 간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자신들의 이거 공개한 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180다가 앞으로 5년 뒤에는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물론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180다의 주식을 지금 구매를 한다라면 그리고 존버한다면 그러니까 존버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1,5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1,500달러.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1,500달러는 베이직 케이스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갈 거고. 기본이라고요? 네. 맥시멈이 다른 아니라?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불마켓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비어마켓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성소장님. 불마켓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5년 뒤에는 심지어 10배 이상 뛸 거다. 그러니까 1,800달러도 1800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이걸 하니까 뭔가 또 그래도 신뢰도가 있잖아. Why? 그러면서 why? 왜 그러냐면 why?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대체 why? 전기차의 시장이 S커브의 스윗 스팟을 지났다는 거예요. S에서 스윗 스팟을 지났다는 게 뭐냐면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수직 상승을 이끌어갈 거는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떴어요. 저는 어느 정도 부분 동의를 해요.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왔는데 테슬라는 그래도 2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생산 공정을 이미 갖추기 갖추고 시작했고 있고. 아직은 뭐 150만 대밖에 못 팔았지만 충분히 200만 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만들면 족족 팔리고 있고 그리고 멕시코 공장도 서둘러 짓고 있고 이거 다 만들면 350만 대 팔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2030년까지 2천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거. 즉 지금이 스위스팟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팟을 통과해도 100만 대 이상을 못 만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시장이 좋아도 갖다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쵸. 갖다 못 되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스위스팟을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선도주자라는 거고. 근데 재밌는 표현을 해요. 1,500달러 중에서 500달러는 전기차 부분에서 발생하는 주가고 나머지 1,000은요? 1,000은 자율주행 택시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택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웨이모라든지 크루즈라고 해서 GM에서 하는 이렇게 지금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 하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 택시가 곧 테슬라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일종의 로봇 택시죠.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최소한 미국에서라도 로봇 택시가 테슬라께 돌아다니면서 1,000달러의 주가를 더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보다 그게 더 큰 부분을 네, 이거 되게 차지하네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설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했던 것은 아까 스팟을 지났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는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주어진 가격, 이번에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가격과 관련돼서 지금 테슬라가 게릴라 전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캐시우드도.
그러니까 소비자가 주어진 가격, 지금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테슬라가 동일한 퍼포먼스, 테슬라하고 동일한 퍼포먼스를 내는데 다른 자동차 기업이 만약에 가격을 내린다라면 그 기업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격을 내려도 손실 보지 않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 가격의 전기차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테슬라가 이 시장 다 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만 하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또 가격을 올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왜? 생산한 거 다 팔면. 그러니까 생산한 것이 다 소진이 될 것 같으면 가격을 다시 올려도 거기에 쫓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서 사람들이 이자율 올라가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자동차를 자기 돈 내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은행에서 대출해서 사거든요. 은행 대출이거든요. 그럼 은행 대출이라는 건 이자율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부담도 훨씬, 이자 부담도 훨씬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유일하게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어제 봤던 것처럼 한 대 팔 때마다 미니멈 6,800달러, 뭐 6,000에서 7,000달러의 이윤을 보고 있으니 그 가격을 내려도 되는 건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0달러도 안 나오잖아요. 10분의 1이었죠. 그러니 600달러, 700달러 남는데 테슬라가 3,000달러 내렸대. 그럼 우리도 3,000달러 내려? 그러면은 팔 때마다 2,400달러 손해 보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캐시우드가 칭찬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 평가 모델을 비교한다면 자동차 시장에서 총 수익률이 25에서 30%밖에 머무를 거다. 즉 테슬라가 4, 4분기 때 보여줬던 이익률이 여러분 외워보시면 좋은데 24%예요. 24%? 24%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자동차 기업이 10%를 넘는다는 건 되게 높은 건데 24%를 냈어요. 근데 이 캐시우드는 뭐라고 얘기냐면 25에서 30은 유지할 거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들면 그때 수익률은 80%에 이를 것이다. 80%?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FSD가 좋은 게 뭐냐면 구독으로 가면 되면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예요. 소프트웨어의 수익률이 원래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수익률이 80%까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잘 된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좀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화면을 제가 다시 전체 화면 슬라이드 쇼로 바꾸고 캐시우드의 3편에. 자, 이것이 이 이 편은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 그림이 캐시우드 쪽, 즉 아크 인베스먼트에서 얘기했던 왜 1,500달러까지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제가 분리를 했습니다. 파란색은 여러분 아시는 비어 마켓을 상징을 하고 시장이 여기서도 좋지 않다고 시나리오, 가져갈 때 이렇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빨간색은 불마켓 시장이 시나리오죠. 막 불장이 왔을 때 네, 불장이 왔을 때의 시나리오예요. 자, 1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2026년에 주가 예측을 한 거예요. 네. 자,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6년 주가인데 2,900달러, 5,800달러,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실 텐데 이건 스프리팅 하기 전입니다. 네네. 요거 딱 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할하기 전에. 예, 분할하기 전. 그러니까 즉 부정적으로 봤을 때도 대략 1,450달러. 그리고 잘 나가게 되면은 이건 벌써 한 2,600달러, 2,650달러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 근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3번 설명했고 4번을 가보죠. 4번. 네, 전기차의 수익률이 지금은 27%인데 저는 이걸 믿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46%까지 적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로스 마진이. 뭐 불마켓에서는 옆에 9번으로 보면은 34개 4%로 적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기차 자 보세요. 그 위에 한번 또 가볼까요? 네. 맨 위에 가면 3번 밑에 가면은 10이라고 써 있다라는 건 뭐냐면 카솔드니까 1,000만 대가 팔린다라는 거예요. 1,000만 대 팔리면. 그리고 불마켓에서는 1,700만 대가 팔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제 공부 같이 스터디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1,000만 대나 1,700만 대. 그러니까 테슬라가 2,000만 대 팔려는 건 맞아요. 근데 2,000만 대는 뭘로 팔 수 있냐면 모델 3나 모델 X나 모델 Y나 모델 뭐 S 이 4개 모델은 절대 못 팔고 지금 한국에서 얘기되는 반값 자동차, 저가형? 네, 저가형 자동차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저가형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마진율을 끌어내립니다. 그렇죠. 왜요? 한 대에 저기 뭐 25,000달러하고 뭐 25,000달러라도 만약에 이걸 환경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거의 뭐 15,000달러, 17,000달러에 살 수 있는데 여기에서 25% 남기기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 테슬라가 근데 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인베스터 데이 때 나는
프로덕션 코스트를 갖다가 50% 중장기적으로 50% 절감할 거다. 그거는 훨씬 더 마진율을 높여내겠다는 뜻은 맞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상세 효과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마진율을 하락 압박을 하고 있는 저가형 모델. 하나는 기술 발전을 갖다가 계속해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것. 생산비를 줄이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윤율을 프로핏 레이트를 올리는 겁니다. 한쪽은 올리는 힘이 있고 또 많이 팔기 위해서는 저가 모델을 써야 되니까 내리는 힘이 있고. 그럼 저는 또이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층에서 형성되는 것만 해도 이것도 기적이라는 그쵸, 거예요. 그쵸. 저가형 모델을 팔면은 반드시 이윤율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한국에서 모닝 팔고 막 그러면 기아 자동차의 수익률은 계속 떨어져요. 근데 모닝 안 팔고 아이오닉 6 팔고 제네시스. EV6 팔고 요번에 EV7 내는 거 기아, 여러분 기아. 보셨어요? EV9. EV7? 세븐? 네, 세븐이 그 앞에 티저만 그 헤드라이트만 나왔거든요. 공개됐나요? 엄청나게 큰 SUV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 팔아가지고 이윤율 높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 46%하고 또 왜 불마켓에서 36%는 이게 왜 36%냐면 1,700만 대니까. 1,700만 더 대니까 많이 팔면 네, 34%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5번을 보죠. 5번이 뭐냐면 휴먼 드리븐 라이드 레비뉴예요. 이건 뭐냐면 택시 사업을 할 건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밑에는 오토노머스 라이드 웨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율주행이고. 이거는 로봇 택시라는 거죠. 로봇 택시. 운전자가 없는 것이 이 매출이 지금 0이지만 지금은 뭐 이것이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6751이잖아요. 이게 아마 빌리언 달러일 거예요. 예, 빌리언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이것의 심지어는 불마켓일 때는 486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현실화될까? 현실화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라는 거고. 그러게요. 또 하나 제가 회의적으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 8번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8번. 빨간 8번. 그러니까 빨간 8번이 뭐냐면 1,700만 대 팔리면은 평균 자동차 하나 가격 팔릴 때마다 평균 가격이 얼마냐, ASP가 ASP. 얼마냐. 이거는 뭐냐면 모델 S, 모델 X, 모델 Y, 모델 2 새로 나오는 합쳐서 3만 달러로 내려갈 거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이건 잘 봤어요. 캐시우드도 1,700만 대가 팔리려면 저가형 모델이 많이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진율을 34%라 본다. 이거는 대단히 높게 보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불마켓에서는 또는 불시나리오에서는 휴먼 드리븐은 아예 0, 매출이 0. 정말 그리고 이 오도노머스는 되게 많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은 과장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뷰로. 네. 제가 이 엑셀을 한번 저 화면을 좀 보시면 네. 저는 이제 전기차 매출이 이거는 저는 베어마켓. 그러니까 저는 이거 패시미스트하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거고, 그 다음 페이지가 저도 긍정적으로 봤을 때예요. 불마켓이라고. 네. 근데 저는 불마켓이나 비어마켓이나 팔리는 데는 900만 대로 똑같이 봤어요. 900만 대가 팔릴 네. 것이다. 네. 그러니까 2026년에. 왜냐하면 2030년에 2천만 대를 봤어도 2천만 대는 갑자기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계속 쳐야 되거든요. 근데 공장을 짓는 것이 2026년에 벌써 뭐 1,000만 대 팔고 그 다음에 뭐 1,300만 대, 1,700 이렇게 못 가고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좀 늘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폭발적으로 늘 거는 오히려 2028년, 2029년, 30년 요렇게 될 거다. 짧게 단기간에 빠르게 생산량이 네, 될 거다. 그때 아마 주가도 더 많이 오르겠지만 하여튼 26년, 27년으로 보면은 저는 불마켓이나 비어마켓이나 900만 대 팔리는 건 똑같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당 평균 가격을 역시 아직은 4만 달러로 잡았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때 2025년부터 저는 모델 2 반값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보지만 판매 대수가 폭발적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비싼 것들이 가격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대당 평균 가격은 32,000 그러니까 4만 달러로 했고 비용을 32,000달러로 한 건 제가 일부러 수익률을 20%로 본 거예요. 24%에서 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24%가 지금 수익률이니까 20%로 떨어지는 건 전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왜? 저가형 모델 때문에. 나오니까. 그래서 20%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따지면 그리고 다른 수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수익은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뭐 그냥
비용 계산하기 쉽거든요. 총수익에다가 비용 빼고 그쵸. 세금 11%하고 순이익하고 지금 발행 주식이 지금 한 34억 개니까 그거 적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주당 이익이 한 12달러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PE가 즉 이 주식 가격 대비 기대 수익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1주당 가격이 나오죠. 네. 그걸 15로 제가 15. 한번 책정을 했더니 173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190달러에서는 1.8%보다 더 손해죠. 제가 이거는 180달러를 생각했을 때 캐시우드가 180달러 했을 때 얘기를 해서 생각했으니까 190달러니까. 네, 지금 한 2.3%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허허. 근데 이거는 테슬라가 폭망했을 때 네. 폭망했을 때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사도 폭망하면 손해는 볼 거예요. 그렇죠. 네. 3, 4년 섞어둬도 존버해도 손해는 봅니다. 그러니까 손해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라고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진짜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올 있어요. 수도 있죠. 중국하고 미국 전쟁하고 막 하여튼 갈등할 수 있고 그쵸, 북한 그쵸. 미사일 더 세게 쏘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크로가 갑자기 그리고 경기 침체가 더 갈 수도 있는 장기화되고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긍정적으로 본 거를 마지막으로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거만 보면 됩니다. 지금 자꾸 재촉하고 계세요. 벌써 40분이라고 빨리 끝내라고. 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저는 900만 대는 똑같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익률은 20%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만 달러가 대당 팔리고 평균 비용은 3만 2천 달러로 해가지고 대당 팔아서 8천 달러를 볼 거다. 8천 달러도 많이 버는 거라는 거예요. 대당 8천 달러는. 그다음에 풀 셀프 드라이빙에 저는 뭐가 없냐면 로봇 택시가 제로예요. 그리고 뭐 분명히 사람들은 그래요. 옵티머스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로봇, 인조 로봇. 네네. 저는 그것도 0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026년은 그건 2030년 넘어야 될 거니까 0령으로 이걸 보게 되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 봐야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본 거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네,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좀 봤어요.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472억 달러로 본 거죠. 아까 말씀해주신 네. 이것에서 총수익률을 한 15%로 본 거고요. 지금 정도면 저는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메가팩입니다. 메가팩. 그리고 우리 시간 내 가지고 한번 테슬라의 메가팩만 제가 한번 네. 총정리해 다음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보고 저는 로보택시나 이런 건 0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 셀프 드라이빙 FSD가 구독으로 갈 거다. 구독 서비스로 갈 거다. 네네네. 자, 그럼 구독 서비스 가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전환율이 테이크 레이트가 56% 정도로 본다 이거야. 신차는. 신차가 한 500만 대가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팔렸던 아까 지금까지 400만 대가 만들어졌으니까 기존에 있는 차들도 전환할 수 있잖아요. 구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 FSD 없었는데 구독할 수 구독하고 있다. 싶어. 이건 한 50% 정도로 보게 된다라면 이거를 제가 3,500달러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싼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 수익률은 이건 거의 100%라고 보는 거고 비용이 제로라고 본다고 한다라면 이걸 봤을 때 지금 발행 주식 이런 거 고민하면 밑에 빨간 걸로 다시 내려오면 주당 가격이 저는 PE를 25로 본다라면 이 정도면 25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까가 15였으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주당 가격은 저는 533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좋게 이거는 최대예요. 그쵸. 모든 게 가장 원더풀. 좋은 근데 풀 것들. SD가 예를 들자면 테이크 레이트가 55%안 나오고 50%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맥스 올라야 533이다. 맥스 오르면 533이고 떨어지면 시장이 178이고. 안 좋으면 178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주식을 사람마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가정 자체를 갖다가 저는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 가정을 옳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캐시우드의 말을 믿으셔도 돼요. 1,500달러 간다. 그렇죠. 1,500달러 간다면요. 빚져서라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지금 190달러인데. 사실 500달러도 현명한 사람은 빚져서라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500달러도 많이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78달러에서 533달러가 현실적인. 근데 533달러는 장밋빛 미래예요. 그건 뭐냐면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나쁜 환경을 제가 비교를 한 거고 그러면 여기에 또 외생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전쟁이 난다. 경기 침체가 그렇지. 엄청나게 오래 간다.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생 변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쯤 어디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170달러대에서 8하고 530달러의 사이 어디 중간쯤에 있을 거라는 거죠. 레인지가 좀 넓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넓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테슬라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높았을 때 샀던 분들은 그 어디쯤 높았을 때가 존버하시면 온다. 본전은 오면 된다. 온다. 본전은 온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저가기 때문에 매수 시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출연료로 테슬라 주식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테슬라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테슬라 주식도 없는데 방송을 해도 되나 싶긴 한데 네네네. 어쨌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럼 캐시우드는 모든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도 좋고 외부 변수나 이런 것들도 적었다고 생각했을 때 최대치를 목표치를 1,500달러로 잡은 거고 네. 이제 박사님은 아니에요. 캐시우드는 그러니까 비어 마켓에서 1,500, 불 마켓에서 1,800달러. 더 올라갔죠? 맞아. 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불 마켓에서 1,800달러를 봤으니까요. 베어마켓 시장이 별로 안 좋아도 1,500은 갈 거다라고 보는 거네요. 캐시우드는. 네. 근데 더 좋으면 시장이 좋고 뭐 1,800달러를 넘습니다. 로보택시 이런 게 다 되면 2,000달러도 넘어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근데 박사님은 그런 것들이 너무 거품이 많이 끼어져 있는 평가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것과 기준이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은 생각하시는 레인지가 안 좋은 시장일 때는 170달러대 네. 정도까지 2026년입니다. 요거를 6년 하반기. 네. 하반기. 근데 좋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구독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면 500달러 중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구독 모델을 발표한 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에 반영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테슬라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가. 아까 캐시우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스위스팟을 지나고 있는데 이 스위스팟을 지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스위스팟 속에서 어떠한 성장 전략과 이러한 경쟁자들에 대비해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고 수익률 좋은 어떤 수익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서 조금만 떨어진다라면 FSD가 저는 구독 모델로 간다라면 그때 주가 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때 뭘 봐야 되냐면 FSD의 테이크 레이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구독 모델로 전환되고 있는가.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성장세라면 테슬라 주식은 살만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테슬라의 내부에 메가팩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사업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호주에서도 사업권을 따내고 미국에서도 사업권을 따내고 대단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태양열이 여름에 또는 뜨거운 시간에 많이 생산된다고 한다면 이걸 저장시켜주는 기술, 이거에 대해서 테슬라가 대단히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그렇게 가격 높지 않게 이 메가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호주 또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풍력의 문제점, 태양력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연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이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스무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메가팩 같은 게 필요한데 에너지 사업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박사님은 이번에 구독 모델을 뭔가 보여줬다라는 거, 요거에 대한 힌트를 줬다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뭐 애플도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과거에 애플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만 팔다가 이제는 뭔가 서비스 구독 모델 이런 것들로 매출을 올리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이나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잘 되신 대단히 중요하죠. 애플을 우리가 한번 다음에 한번 저희 애플도 다룰 텐데 하드웨어 판매와 서비스 매출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테슬라는 서비스 매출이 없었으니까. 처음으로 이번에 차징 서브스크립션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충전하는 거에 대한 구독 모델이 생긴 거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FSD에도 구독 모델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구독 모델만 생기면 이건 대단히 큰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신호다. 여러분들 이것이 잘 되고 이 매출이 커진다고 하면 이 분기별 발표할 때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사람들이 차징 서브스크립션 열었더니 뭐 직원들 외에는 안 했다. 뭐 FSD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테이크아웃 했던 40만 명보다 부족하다. 지금 40만 명이란 말이에요. 즉 전체 400만 대 만들었는데 40만 대인데 10분의 1도 안 되는 30만 명이 지금 FSD 구독자다. 쓴다. 이러면 테슬라 주가는 내려갈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차량 판매나 인도 대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봐야 될 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독자 수가 어떻게 변동하느냐. 그런 구독, 자율주행 아니면은 이 차지와 관련 충전과 관련된 구독 모델을 보여주면서 뭔가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네. 요런 뉴스를 잘 보셔야 된다. 맞아. 넷플릭스처럼. 넷플릭스 우리 구독자 많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테슬라에서도 이제 구독자의 수의 증감 추이에 대해서도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이런 얘기는 다른 테슬라 방송에서 절대 안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교수님, 그런 거는 제가 말해야 돼요. 교수님, 뭐 직접 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고 내가 이런 치겠어. 이런 거는 어디 다른 테슬라 방송에서 하지 않습니다.